내 이름은 수진이야. 34살, 평범한 직장인. 남들은 내 삶이 꽤 괜찮아 보인다고 했어.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고 다정한 남편 도훈과 꽤 그럴듯한 집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나는 절실히 깨달았어. 그날도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문 앞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어. 흰 종이에 깨끗한 손글씨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지. 이상하다 싶었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바로 뜯어봤어.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쪽지가 있었어. 사진 속엔 도훈이었는데 그는 내가 전혀 모르는 여자와 카페에서 웃으며 마주보고 있었어.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지. 남편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여기로 와.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낯선 곳이었어. 당장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도훈이 무슨 핑계를 댈지 너무 뻔했어. 그냥 넘어가는 척했지. 내가 알고 있는 척하면 뭔가를 놓칠 것 같았거든. 다음 날 그 주소로 가봤어. 외진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 문을 열자 카운터에 서 있던 남자가 날 보며 웃었어. 이상하게도 그 미소가 소름 돋을 정도로 차가웠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이걸 보낸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앉으라고 했어. 내 앞에 앉은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들을 꺼냈어. 이번엔 도훈이 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어. 내가 그걸 보는 순간 손이 떨리더라.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아니면 그 둘 다였겠지. 왜 나한테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당신이 모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훈 씨는 단순한 외도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죠. 더 큰 문제라니.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 그는 주저하지 않고 진실을 털어놨어. 도훈이 그 여자와 한 팀으로 나를 속여온 거라고 했어. 내 이름으로 된 대출금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고 있더라고. 난 내 명의가 어떻게 털렸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매달 내 삶을 갉아먹히고 있었던 거야. 남자는 날 도와주겠다고 했어. 조건은 간단했어. 도훈과 그 여자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라는 거였어.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결국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 도훈에게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갔지. 어느 날 남자가 나를 버려진 건물로 데려갔어. 거기서 도훈과 그 여자가 돈 가방을 주고받는 걸 직접 보게 됐어. 그제야 남자의 말이 진실이라는 걸 인정하게 됐지. 그런데 그 순간부터 내 복수심이 나를 잡아먹기 시작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끝도 없이 꼬였거든. 도훈을 바로 들이치고 따지고 싶다가도 그 남자의 말처럼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억울한 피해자처럼 보이기 싫었으니까. 그 뒤로 나는 도훈을 철저히 관찰하기 시작했어. 새벽에 몰래 집을 나가는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잠을 설치고 그의 전화 통화 내용을 엿듣기 위해 방마다 녹음기를 숨겨뒀어. 점점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어. 아니, 원래부터 모르는 사람이었는지도 몰라. 하루는 도훈이 샤워를 하는 동안 그의 노트북을 열어봤어. 비밀번호를 맞추는데 몇 번이나 실패했지만 결국 우리 결혼기념일로 설정된 걸 보고 웃음이 나더라. 얼마나 우스웠는지 몰라. 비밀번호 하나로 결혼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가득했어. 그 여자와 나눈 메시지부터 내가 알지 못했던 여러 계좌의 내역들까지. 도훈은 나를 벗겨먹는데 완벽한 기술을 갖춘 놈이었어. 더 끔찍한 건 그 여자가 나보다 더 나이 많고 더 세련된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야. 사진을 보니 평범하기 짝이 없는 여성이었거든. 도훈은 나를 버리면서도 제대로 된 선택조차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어. 결국 그 남자와 다시 만났어. 이번에는 내가 먼저 물었지. 이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줘요. 심판은 당신 몫입니다. 도훈 씨가 당신을 어디까지 속였는지 보여주는 것까지만 제가 할 수 있어요.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그 말을 듣는데
어딘가 속이 뜨거워졌어.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 자극했거든. 도훈이 이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점도 웃겼고, 결국 나는 그 남자와 함께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어. 도훈이 그 여자를 만나는 날, 난 모든 걸 뒤엎기로 결심했거든. 그리고 그날이 왔어. 버려진 창고에서 도훈과 그 여자가 돈 가방을 나누는 순간, 나는 경찰과 그 남자를 데리고 들어갔어.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 그때 나는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지. 아, 당신 같은 놈을 내가 사랑했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 경찰이 그들을 수갑으로 묶는 동안 도훈은 나를 노려보며 뭔가를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난 그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어. 다 끝났으니까. 그 뒤로 모든 일이 빠르게 정리됐어. 도훈은 횡령과 사기로 징역형을 받았고 나는 그와 관련된 모든 걸 끊어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씁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 도훈을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거든. 따뜻했던 그의 미소와 나를 향한 관심은 다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그 중에도 진짜가 있었을까? 도훈이 감옥에 들어간 뒤에도 내 일상은 쉽지 않았어. 그가 남긴 빚이 여전히 나를 짓눌렀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거든. 잘 나가는 남편 두고 왜 이혼했냐는 뒷말들이 오갔고 내가 그 사기극에 당한 걸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비웃듯 속삭였어. 하지만 내가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 남겨진 시간들이었어. 텅 빈 집에 들어설 때마다 도훈의 흔적이 떠올랐거든. 우리가 함께 웃던 순간들, 싸우고 화해했던 날들, 심지어 그의 따뜻했던 손길까지도. 그 모든 게 전부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날 더 미치게 만들었어. 그러던 어느 날 도훈에게서 편지가 왔어. 교도소에서 보내온 거였지. 열어볼까 말까 한참 고민했지만 결국 열었어. 내용은 짧았어. 수진아, 넌 나에게 최고의 사람이었어. 미안해. 진심으로. 한참 동안 그 한 줄을 들여다봤어. 손끝이 차가워졌고 가슴이 답답해졌지. 진심으로 미안했다면 왜 그랬을까? 왜 나를 그토록 망가뜨리려 했던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 그 뒤로 난 더 단단해지기로 마음먹었어. 그 편지는 찢어버렸고 그의 흔적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지. 모든 걸 비우고 새롭게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어. 도훈 같은 사람을 다시는 내 삶에 들이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달라져야 했으니까. 그렇게 몇 달이 지나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해외 발령 제안을 받았어. 갑작스러운 기회였지만 나는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였어. 한국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 도훈과 얽힌 모든 기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어. 지금 난 유럽의 작은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나를 단순히 수진으로만 봐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굴 믿었고 누굴 잃었는지 전혀 알지 않아. 그게 나를 숨쉬게 만들어줘. 가끔 밤하늘을 보면서 생각해. 도훈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의 진심은 정말 단 한순간도 없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오래가지 않아. 내가 이제 붙들고 있어야 할 건 과거가 아니라 내가 만든 새로운 미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곳에서의 삶에 점점 적응했어. 여기서는 아무도 날 심판하지 않았고 나도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았어. 매일 아침 카페에서 마시는 진한 에스프레소의 맛, 동네 시장에서 만나는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저녁마다 산책하며 바라보는 황혼의 풍경은 내 삶의 작은 위로가 됐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어. 한국에서의 일을 모두 정리했지만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 가끔은 그때의 나를 떠올리며 울컥하기도 했어. 내가 그렇게 쉽게 속을 만큼 어리석었나 싶다가도 그게 꼭 내 잘못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어느 날 현지에서 알게 된 친구 로라가 물었어. 왜 이렇게 멀리 왔어? 넌 여기에 모든 걸 두고 시작했잖아.
하지만 너 자신은 어디에 있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찾은 걸까? 아니면 단지 모든 걸 피하기 위해 도망친 걸까? 그 질문은 나를 다시 과거로 끌고 들어갔어. 도훈과의 일만이 아니라 내가 왜 그를 믿었고 왜 나를 지키지 못했는지 돌아보게 만들었지. 그때 알게 된 거야.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였다는 걸. 난 그동안 너무 많은 것에 얽매여 있었어. 남편의 외도, 배신, 사기, 그리고 내 삶의 잔해까지. 그걸 다 벗어내고 나니 이제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보이기 시작했어. 몇 달 뒤, 한국에서 뜻밖의 소식이 날 찾아왔어. 도훈이 감옥에서 석방됐다는 소식이었지. 그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했어.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처음 나에게 진실을 알려준 그 남자였어. 그 사람이 아직 당신을 찾아요. 하지만 당신은 그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주도권을 잡을 때입니다. 그 남자의 말에 나는 한참을 생각했어. 주도권? 난 이미 도훈에게서 벗어났는데 그걸 다시 붙잡는 게 옳은 걸까? 하지만 그동안 도훈이 내게 남긴 상처가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느꼈어. 난 그를 마주하고 내 목소리로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어. 나는 도훈과 마주할 마지막 용기를 내기로 했어. 그를 두려워하고 숨어 있는 건 이제 내 삶의 방식이 될 수 없었거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그날 밤, 유럽의 낯선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어. 이제 끝내자, 수진아. 더는 도망치지 말고. 몇 주 뒤, 나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 반갑기보다 묘한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나는 단단해진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어. 그 남자, 진우 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처음 만났을 땐 차갑고 비밀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지. 준비됐어요? 아니요. 하지만 해야죠. 진우는 나를 데리고 도훈이 지내고 있다는 작은 카페로 향했어. 평범한 골목 끝, 낡은 간판 아래에서 그를 다시 마주할 순간을 상상하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 진우가 내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어. 떨지 마요. 당신이 이기는 자리니까. 카페 문을 열었을 때 도훈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 삐쩍 마른 몸, 흐릿한 눈빛, 그리고 어딘가 초라해 보이는 분위기. 한때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남자가 이렇게까지 몰락했을 줄은 몰랐어. 그는 내가 다가가는 걸 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순간 그의 얼굴에 떠오른 감정이 무엇인지 읽기 어려웠어. 놀람, 미안함, 아니면 경멸, 수진.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내 마음이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어. 오랜만이야, 도훈. 잘 지냈어?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오고 있었지. 도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널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 나도 그래. 근데 다시 보게 될 이유가 있었어. 내가 남긴 상처들을 정리해야 하니까. 그는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는 듯 했지만 결국 한숨을 내쉬었어. 수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겠지. 하지만 미안했어. 진심이야. 그 한마디에 내 속이 갑갑해졌어. 왜 이제야 미안하다는 거지? 내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내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가 생긴 걸까? 미안하다고. 내가 남긴 빚, 내가 뒤통수 친 날들, 그게 전부 미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 내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도훈은 당황한 듯 보였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 난 내가 나를 사랑했을 거라고 믿었어. 내가 내 편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었잖아. 넌 날 철저히 이용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 그게 날 위로할 거라고 생각했어. 도훈은 고개를 숙였어.
그 모습이 안쓰럽다기보단 기분 나빴어. 내가 그에게 더는 아무런 힘도 영향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 수진, 나도 내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땐 어쩔 수 없었어. 그가 변명처럼 덧붙였을 때 난 쓴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 도훈,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핑계야. 내가 가진 선택 중에서 가장 쉬운 걸 택했겠지. 근데 나는 여기까지 오는데 피가 마를 만큼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섰어. 내가 떠나려는 순간 도훈이 내게 마지막으로 외쳤어. 수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웃음이 났어. 그가 이제 와서 나의 행복을 걱정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카페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햇빛이 내 얼굴을 스쳤어. 그날 처음으로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것 같았어. 도훈은 이제 내 인생에서 끝났다는 걸, 정말로 끝났다는 걸 실감했거든. 진우가 차에 기대서 날 기다리고 있었어. 잘했어요? 그가 물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 응, 이제 끝났어. 도훈과의 마지막 대면 이후로 나는 한동안 이상하게 공허했어. 무언가를 끝냈다는 해방감이 아니라 오히려 허전함 같은 거였지. 복수를 완성했으니 홀가분해야 하는데 도훈과 얽힌 과거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게 실감나서일까?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미움과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텅 빈 공기뿐이었어. 진우는 내가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있는 걸 한동안 지켜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 괜찮아요? 뭔가 후련해 보이진 않네요. 응, 괜찮아. 그냥 좀 낯설어. 너무 오래 끌어온 일이 끝나니까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 그의 차 안엔 묘한 정적이 흘렀지만 그게 싫진 않았어. 그는 내게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 어쩌면 내가 이런 순간에 딱 필요한 사람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 며칠 뒤, 나는 진우의 도움으로 도훈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마무리했어.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 진우도 나처럼 도훈과 얽힌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 그는 도훈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오랜 시간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던 사람이었지. 그가 나에게 처음 접근했던 이유도 내가 그의 복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기 때문이었어. 이제 당신도 자유해요. 도훈은 더 이상 당신을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그의 말에 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그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테니까. 그런데 진우와의 대화가 잦아질수록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 처음엔 단순히 고마움이었어. 그가 나를 지켜줬고 내 편이 돼줬다는 데 대한 감사함.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고마움 이상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 그와 함께 있을 때의 안정감, 그의 말투, 눈빛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흔들었거든. 어느 날 저녁, 진우가 내게 물었어. 다시 유럽으로 돌아갈 건가요? 아직 모르겠어.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여기 남으세요. 적어도 제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 그의 목소리엔 따뜻함이 묻어 있었고 그가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 하지만 동시에 망설여졌어. 다시 누군가를 믿어도 될까? 또 다른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웠거든. 진우 씨,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 자신을 찾는데도 시간이 필요해.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알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 깊이 박혔어.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것, 내가 누군가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 도훈과의 시간에서 상처받은 나로선 그게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하게 느껴졌어. 그 뒤로 나는 천천히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어.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시 사람들을 만났고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기쁨을 조금씩 되찾았어. 그리고 진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 나를 재촉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가 걸어갈 길을 조용히 지켜봐주는 사람이 돼줬어.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나는 조금씩 나를 되찾아갔어. 진우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지. 그는 내가 지쳤을 땐 묵묵히 옆에 있어줬고 내가 기뻐할 땐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함께해줬어. 도훈과의 과거는 점점 희미해졌고 나는 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그려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됐어. 어느 날 진우가 내게 말을 꺼냈어. 수진 씨, 이제는 당신도 과거를 완전히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이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는 자신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 도훈과의 얽힘, 그의 복수심, 그리고 내가 등장하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진우 역시 과거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복수를 하며 스스로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던 거지. 당신 덕분에 나도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와 함께 미래를 꿈꿔줄 수 있다면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예요. 그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과거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어. 도훈이 남긴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건 이제 그만두고 싶었어. 나를 기다려준 진우에게 나도 용기를 내어 다가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 몇 주 뒤 진우와 함께 조그마한 바닷가 마을로 떠났어. 바람은 선선했고 햇살은 따뜻했어.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 너무 평화로웠지. 수진 씨, 이제 여기서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그려봐요. 그가 웃으며 말했을 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자. 더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나를 위해 사랑하고 웃으며 살아가자. 그렇게 나는 진우의 손을 잡았어. 그의 손은 따뜻했고 내 손을 꽉 잡아주었어. 우리 앞에는 아직 알 수 없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어.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바다를 바라보며 진우와 함께 있던 그날, 나는 진심으로 웃었어. 내 인생의 어두운 장이 닫히고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걸 느꼈거든.